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0세까지 산다는데 그 마지막 10년은 어떤 모습일까? 침대에 누워서 보내는 10년일까요? 아니면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하는 10년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건강수명, 헬스스팬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있습니다. 70대 초반까지는 정정하셨던 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80 전에 요양병원 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80이 넘어서도 혼자 장 보러 가시고 등산도 하시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건강수명입니다. 기대수명은 몇 살까지 사느냐를 말하는 거고요. 건강수명은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사느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현재 83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건강수명은 73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평균적으로 10년은 아파서,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는 겁니다. 10년입니다. 10년을 침대에서 보낸다는 겁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누가 떠먹여줘야 하고 손주 얼굴 보고 싶어도 집에 올 수 없는 상태로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60대 후반까지는 골프도 치시고 등산도 하셨던 분이 70대 중반 넘어가면서 갑자기 무릎이 나빠지고 당뇨합병증이 오고 뇌졸중이 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누워서 지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0년의 차이는 70대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부터 이미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50대 후반이신 분들, 60대 초반이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사시느냐가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65살 남성분이셨는데요. 혈압약 드시고 당뇨약 드시고 계셨지만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셨어요.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오르기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요. 그러더니 73세쯤 되니까 집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셨대요. 왜 그럴까요? 근육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만성염증이 온몸을 공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60대부터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괜찮아, 건강검진도 별 이상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정상이어도 혈관은 천천히 막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정상이어도 근육은 천천히 빠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검사에 안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터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내 힘으로 걷고, 내 힘으로 밥 먹고, 내 힘으로 화장실 가는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손주 손잡고 놀이공원 가고 싶으시죠? 배우자랑 해외여행 가고 싶으시죠? 80이 넘어서도 친구들이랑 등산 가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건강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만 실천하셔도 10년 뒤 당신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 아닌가요? 나이 탓 아닌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하시고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운이나 유전자 차이일까요? 물론 유전의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세 가지 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염증, 두 번째는 근육 손실, 세 번째는 혈관 노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50대부터 서서히 시작돼서 60대, 70대 되면 폭발적으로 악화됩니다. 먼저 만성염증 얘기부터 해볼까요?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상처 났을 때 붓고 아픈 거 생각하시죠? 그런데 몸속에는 눈에 안 보이는 염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만성염증은 어디서 올까요? 복부 지방에서 옵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면 거기서 염증 물질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관절도 공격하고 뇌도 공격하고 심장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배가 나온 분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이 치매, 심장병, 관절염 위험이 높은 겁니다. 체중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 둘레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0대 초반 여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키에 비해 체중은 정상이셨어요. 그런데 배만 나와 계셨습니다. 혈압, 혈당 수치는 정상이었고요. 그런데 늘 피곤하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기억력도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내장 지방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가 높았어요. 이분이 만약 이 상태로 10년을 더 가셨으면 70대 중반쯤엔 거의 움직이기 힘들어졌을 겁니다. 두 번째 적은 근육 손실입니다. 의학 용어로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근육은 그냥 힘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근육은 당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또 근육은 면역 물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골절됩니다. 70대 이상에서 낙상으로 골절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와상 생활 시작됩니다. 제가 본 환자분 중에 7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지셨어요.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근육이 없으니까 재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뒤로는 거의 누워 지내셨습니다. 근육 손실은 50대부터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1년에 근육의 1%씩 빠집니다. 10년이면 10%입니다. 20년이면 20%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농사 짓는데 일 많이 하는 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농사일은 지구력 운동이지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오래 움직이는 것과 힘을 쓰는 건 다릅니다. 세 번째 적은 혈관 노화입니다. 혈관은 나이 들면서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안쪽에 기름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 숫자는 떨어지지만 혈관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약만 먹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입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다리가 썩어 들어갑니다. 60대 후반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고혈압으로 약 드시고 계셨고 혈압은 잘 조절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고 저리다고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까 다리로 가는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뻔했어요. 혈압 숫자만 보고 안심하셨던 겁니다. 그럼 왜 똑같이 나이 먹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 적을 잘 막아내고 어떤 사람은 무너질까요? 바로 생활 습관 차이입니다.
매일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사람과 탄수화물만 먹는 사람, 10년 뒤 근육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사람과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 10년 뒤 혈관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 밤 8시간 푹 자는 사람과 5시간 자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 10년 뒤 염증 수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자느냐가 10년 뒤 당신을 만듭니다.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근육을 지키고 염증을 잡고 혈관을 관리하면 70대, 80대도 건강하게 사십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그냥 넘기면 70대부터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딱 한 가지씩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한 달 뒤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뭐 하세요? 화장실 가시고 세수하시고 밥 차리시죠? 그런데 그 전에 꼭 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누운 상태로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10초 버티세요. 양쪽 다리 다 하시고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밤새 누워 있으면 근육이 굳습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 근육이요. 이 상태로 벌떡 일어나면 허리에 부담이 가고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일어나신 다음엔 물 한 잔 드세요. 미지근한 물로요. 밤새 수분이 빠져서 혈액이 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아침에 갑자기 움직이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빵, 죽, 국수처럼 탄수화물만 드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침은 단백질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계란 2개, 두부 1모, 생선 1토막 이 중에 하나는 꼭 드세요. 단백질을 아침에 먹으면 근육 합성이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먹어야 합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면 하루에 단백질 60g에서 70g 정도 드셔야 합니다. 이걸 3끼에 나눠 드시는데 특히 아침에 꼭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점심 얘기해 볼까요? 점심엔 대부분 밥을 드시죠. 그런데 밥을 먼저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고기나 생선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특히 나물, 김치, 샐러드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에 깔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점심 먹고 나서 졸리신 분들 많으시죠? 그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지는 겁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10분만 걸으세요. 집 앞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식후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면 혈당이 더 오릅니다. 걸으면 근육이 당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오후 7시 전에 드시는 게 좋고 밥보다는 국, 찌개, 반찬 위주로 드세요. 저녁에 과식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녁 먹고 나서 설거지 하시고 TV 보시고 그러다 주무시죠? 그런데 자기 전에 꼭 하셔야 할 루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떨어뜨리면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목욕할 때 종아리를 주물러 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을 다시 하세요.
아침에 했던 동작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리 펴고 무릎 당기고요. 여기에 더해서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 주세요. 세 번째 호흡입니다. 침대에 누우시기 전에 의자에 앉아서 깊게 숨쉬기를 5번만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이게 자율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이 세 가지 루틴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확 좋아집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은 어린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노년기엔 근육과 혈관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아침엔 스트레칭하고 단백질 먹기, 점심엔 채소 먼저 먹고 식후 걷기, 저녁엔 가볍게 먹고 자기 전 이완 루틴.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10년 뒤 당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요즘 좌식 생활은 새로운 흡연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젊었을 땐 일 많이 했어. 이제는 좀 쉬어야지. 물론 쉬셔야죠. 그런데 쉰다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다리 근육이 안 움직이면 혈액이 심장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고 부종이 생기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앉아 있으면 대사가 떨어집니다. 근육을 안 쓰면 당 흡수가 안 됩니다. 혈당이 올라갑니다. 장기적으로 당뇨로 갑니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 척추에 압력이 갑니다.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허리에 가는 부담이 더 큽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70대 초반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하시고 집에서 TV만 보셨대요. 하루에 67시간씩요. 3년 지나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걷는 게 힘들어지셨어요. 병원 오셨을 땐 이미 근육이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혈당도 올라가 있었고요. 이분이 만약 조금씩이라도 걸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움직여야 할까요? 최소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시는 것도 좋고 물 한 잔 마시러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라도 하세요. 두 번째, 건강검진 수치만 믿는 것.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면 안심하십니다. 혈압 정상, 혈당 정상 다 괜찮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라고 해도 혈관은 늙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정상이라고 해도 근육은 빠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이 100 정도면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엔 90이었는데 지금 100이면 이건 상승 추세입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어서 수치가 조절되는 것과 혈관 자체가 건강한 건 다른 얘기입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치만 보지 마시고 본인 몸의 변화를 느끼셔야 합니다.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차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거우신가요? 자꾸 피곤하신가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약에만 의존하는 것.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 드시는 건 맞습니다. 필요하면 드셔야죠. 그런데 약만 먹고 생활 습관은 안 바꾸시면 약 효과가 점점 떨어집니다.
약 용량이 늘어납니다. 약 개수가 늘어납니다. 결국 약만으론 조절이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본 환자분 중에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혈압약 3가지, 당뇨약 2가지, 고지혈증약 1가지, 총 6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혈압은 여전히 높고 혈당도 잘 안 잡히고 계속 약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는 그대로, 운동은 안 하고 약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약은 보조수단입니다. 근본은 생활 습관입니다. 약 먹으면서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고 수면 관리하면 약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분들 많습니다. 네 번째,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는 것. 나이 드시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고기 먹기 싫고 생선도 귀찮고 그냥 국에 밥 말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력이 없어지고 더 먹기 싫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70대 초반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매일 국수나 죽만 드셨대요. 간편하니까요. 1년 지나니까 몸무게가 5kg 빠지고 힘이 없어서 걷기도 힘들어지셨어요. 단백질은 의식적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매끼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소고기 이 중에 하나는 꼭 드세요. 5번째, 수면을 가볍게 여기는 것.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수면이 더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합니다. 근육도 회복하고 혈관도 회복하고 뇌도 회복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서 소변 보고 다시 잠들기 힘들고 그러면서도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십니다. 이건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야간여가 계속되면 수면이 파편화됩니다.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 낮에 졸리고 기력이 없고 혈압도 오릅니다. 자기 전 물 조절, 카페인 조절, 배뇨 훈련 이런 걸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꼭 병원 가보세요.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고 방광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하시고 자녀들 독립하고 배우자마저 안 계시면 혼자 지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혼자 계시면 말을 안 하게 됩니다. 밥도 대충 먹게 됩니다. 우울해지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습니다. 외로움이 흡연만큼 위험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사람을 만나세요. 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 친구들이랑 산책하시는 것도 좋고 자녀들이랑 전화통화라도 자주 하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시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느껴질까요?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변화는 일주일 안에 느껴집니다. 아침에 스트레칭하고 단백질 먹고 저녁에 이완 루틴 하시면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을 푹 잔 느낌이 들어요. 몸이 덜 뻐근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아파요. 이런 변화들이 일주일 만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변화는 2주에서 3주 사이에 느껴집니다. 식사 순서 바꾸시고 단백질 챙겨 드시면 기력이 달라집니다. 예전보단 덜 피곤해요. 오후에 졸린 게 줄었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한 달쯤 지나면 느껴집니다.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좌식 생활 줄이고 계단도 오르고 하시면 숨차는 게 줄어듭니다.
70대 초반 여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어요. 한 달 동안 제가 말씀드린 루틴대로 하셨더니 4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손주 안고도 계단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 달만 제대로 해도 몸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럼 석 달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체중계 숫자보다 몸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근육이 늘고 지방이 줍니다. 배 둘레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만성 염증이 줄어듭니다. 관절 통증이 줄어듭니다. 무릎이 덜 아픕니다. 허리가 덜 아픕니다. 약을 줄일 수 있는 분들도 생깁니다. 6개월쯤 지나면 혈압약 용량을 줄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뇨약을 줄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야 하지만 그런 변화가 가능합니다. 1년쯤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요새 건강해 보이세요. 젊어 보이세요. 이런 말 들으실 겁니다. 실제로 표정이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그럼 10년 뒤는 어떨까요? 10년 뒤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50대 후반이시면 60대 후반, 지금 60대 초반이시면 70대 초반이 되시는 거죠. 그때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아무것도 안 바꾸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입니다. 10년 뒤엔 계단 오르기 힘듭니다. 장 보러 가기 힘듭니다. 혼자 외출하기 두렵습니다. 약은 계속 늘어납니다. 병원 가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손주들이 와도 안아주기 힘듭니다. 여행은 생각도 못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오늘부터 바꾸시는 경우입니다. 10년 뒤에도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하십니다. 장 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외출하고 여행도 가십니다. 손주 안고 놀아줍니다. 친구들이랑 등산 갑니다. 배우자랑 산책 나갑니다. 약도 최소한으로 유지됩니다. 병원도 검진 때만 가면 됩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이 순간 하는 겁니다. 10년 뒤에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자느냐가 10년 뒤를 만듭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하게 늙는 분들의 공통점은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킨다는 겁니다. 대단한 걸 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 단백질 챙겨 먹고 조금씩 걷고 잘 주무시고 사람 만나고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10년 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건강이 무너지는 분들의 공통점은 나중에 하지 뭐 하시는 겁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 아프지만 참을 만해. 이렇게 넘기시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집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80까지, 90까지 내 힘으로 걷고, 먹고, 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10년을 보내는 100세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힘으로 사는 80세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호흡 가다듬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엔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계란 2개 드세요. 점심때 채소부터 드시고 식후에 10분만 걸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10년을 바꿉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50 되시든 60 되시든 70 되시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몸은 반응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근육은 늘어납니다.
혈관은 좋아집니다. 염증은 줄어듭니다. 몸은 당신이 돌봐주는 만큼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침대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펼쳐지길 바랍니다. 손주 손잡고 놀이공원 가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배우자랑 산책하는 그런 노년 말입니다. 그 노년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사 권영만이었습니다.